건설 현장의 시스템 동발이, 잭 서포터 등 안전한 건설의 기초가 되는 자재를 임대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안전한 시작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스템 동발이 시공을 해서 굉장히 안전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 공법 도입으로 대한민국의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가는 선두 기업. 서울 시스템 렌탈의 기업가 정신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스템 렌탈 대표 유종렬입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건설 현장. 그 시작과 중심에서 안전을 지키는 건설 기자재를 임대하는 기업. 서울 시스템 렌탈이 어떤 곳인지 먼저 만나볼까요? 서울 시스템 렌탈은 시스템 동발이 시스템 비계 알루미늄 잭 서포트를 전문으로 임대하는 임대 전문 회사입니다. 저희는 1999년에 창업을 하여 2023년까지 25년째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는 170여 개의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다양한 기자재들을 임대하는 기업. 좀 어렵죠? 현장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시스템 동발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시스템 동발이란 건물의 구조도가 나오면은 그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동발이를 받치는 것입니다. 건물은 안전한 품질과 좋은 품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한 공법대로 이 시스템 동발이를 시공하게 되면은 일단 시공할 때 안전하고 건설 품질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시스템 동발이 공법으로 인해서 사고 난 예는 거의 없으며 한국의 초대형 건물이라든지 기관시설, 항만, 공항, 고속철도도 대부분 이 시스템 동발을 이용해서 그 구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전문 용어는 참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시공 기법이네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겠다는 류종렬 대표의 의지가 엿보이죠. 류종렬 대표의 창업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구매하는 데 있잖아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부터 이런 가설 기자재, 재래식 공법을 사용하는 회사에 영업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설 기자재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안다고 좀 자부심을 느꼈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우물한 개구리일 뿐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본을 갔다 와서 오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이게 우리한테 언제 접목이 될까. 그런데 저희가 다니던 회사에서 최초로 그 시스템 동발이 임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최초의 현장이 대구 지하철 1호선 지금의 대구행 본점 구간이었는데 그 최초 현장에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죠. 납품, 설계, 시공 모든 게 엉망이었을까. 근데 그 현장 소장님이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자. 그래서 조금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지금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됐는데 결국은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계기로 분명히 한국에도 이게 도입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의 꿈을 좀 품게 됐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거의 무일푼으로 한번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반드시 도입될 거라는 믿음 하나로 무일푼으로 시작한 시스템 동발이 임대 사업. 안 봐도 어려움이 산더미 같았을 것 같은데요. 창업 초기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10톤 정도 돼요? 예. 이거 하면은 한 3년, 4년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이 비싼 자재를 쓰고자 하는 건설회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식이 안 돼 있어서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사람들은 타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쓰던 게 익숙하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안 썼습니다. 뭐 가격은 옛날 재래식 공법에 비하면 거의 더블 정도, 배 이상 비쌌기 때문에 거의 안 썼고요. 그래도 희망을 좀 거르는 거는 한국전력에서 발주한 변전소였습니다. 3, 4, 5 변전소하고 4, 5, 6 변전소가 있었는데 이 변전소는 매뉴얼이 똑같습니다. 굉장히 고가 높고 설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재래식 공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 자재를 많이 써줬고 사실 그것 때문에 조금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두 번째는 PDP, LCD, QLED 이런 굉장히 디스플레이 쪽에 많은 그 수출도 하고 시장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 PDP 라인부터 구미 라인, 파주 라인까지 계속 협체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PDP, LCD 반도체 라인에서 어마어마한 동반의 물량을 쓰게 되는 거죠. 제 1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는 외주를 맡겼고 발주, 자재 운반 이런 걸 제가 혼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토요일, 일요일도 없었고요. 아침 현장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장은 보통 7시에 시작하는데 저는 현장에 4시 반이면 5시에 가서 그 자재 내린 것까지 서비스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제가 조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기상은 4시에 기상합니다.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혼자 뛰어다니며 건설 현장을 누볐던 창업 초기를 지나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 서울 시스템 렌탈의 자재를 쓰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서울 시스템 렌탈은 이천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A라는 현장에 예를 들어 T17 이천 물류센터는 저희 서울 시스템의 메인 공급 기지입니다. 여기서 제품을 공급을 하고 또 반납을 받고 그 재정리, 수리하여 공급하는 메인 기지이기도 하죠. 저희가 총 보유한 자재는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350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다시피 물류센터에 있는 거는 한 2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본사에 있다가 회사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자 해서 자재센터를 총괄을 하는 거죠. 자재 전체를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자재 수급, 우리가 임대업을 하다가 보면 어떤 품목은 많이 남지만은 어떤 품목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구매를 하든 우리 동종 업체끼리 빌려서 얻은 자재 수급, 여기에 있는 인원 관리, 인적 자원을 제가 다 총괄을 하는 거죠. 안전하고 선진화된 건설 환경을 위해 다양한 자재들을 보유하고 임대하기 시작한 서울 시스템 렌탈. 시스템 동바리 이외에 다른 제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이 시스템 비계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이 시스템 비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공법인 단간 비계를 체결했을 때보다 건설이 용이하고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건설 현장에 이 시스템 비계가 널리 보급되어서 추락 방지 및 고품질의 제품이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 동바리, 시스템 비계. 서울 시스템 렌탈만의 시스템 동바리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하기 전에 일본에 지금은 활성화되지 않는 시스템 동바리가 일부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겁고 좀 현장에서는 좀 외면을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쓰고 있는 시스템 동바리는 한국인의 체형도 맞고 또 그 체결 부위가 간편하고 또 설계 시공이 간단하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는 그 품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많이 따지는데 그 인건비를 아끼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공법이죠, 이게. 일본의 시스템 동바리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한국의 실정에 맞게 더 안전하고 더 적합한 시스템 동바리를 개발하고 적용시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총 재고자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후진성을 면치 못합니다. 결국은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조금 피해를 겪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장의 어떤 성숙도가 떨어져서 활성화시킬 수 없지만 결국은 해야 될 일이었고요. 또 안전 플러스에서 고품질의 건설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 동발이 시공을 해서 굉장히 안전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은 일단은 저희가 건축이니까 시공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사장님은 무조건 안전 위주로 돈이 저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안전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시는 편이십니다. 저희 같은 이런 기업 간 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는 기업이다 보니까 다녀도 폼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오는 그런 대부분의 현상인데 어찌됐든 뭐 사람은 써야 되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가면서 좋은 사람도 들어오기도 하고 결국은 제가 노력한 만큼 좋은 사람도 오고 또 좋은 회사도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 좋은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성원들이 좋아야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대표가 좋은 회사라고 해서 좋은 회사는 아니고요. 저는 직원들한테 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을 아끼는 류종열 대표의 마음이 진심으로 드러납니다. 좋은 회사는 좋은 구성원이 만든다. 하지만 좋은 회사의 기본은 좋은 대표에서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직원들은 류종열 대표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서울 시스템 렌탈에 입사한 지가 2011년 8월 1일이니까 만 12년이 되는 거죠. 그동안 저희가 여기 와서 우리 직원, 현재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성장을 이뤘어요, 사실은.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대표님께서 본인 나름대로의 연구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어떻게 하면은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직원들의 복지를 좀 더 낫게 해줄까? 이런 거를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근무했던 직원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상태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님 스타일은 좀 추진력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좋은 것들을 갖다가 만약에 경험하시고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또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서 또 알아보시고선 추진하시려고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회사 사원이 즉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반드시 한다,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뭔가 집중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든든한 큰형님 같고 무엇이든 감싸줄 수 있는 아버지 같은 류종열 대표. 하지만 필요할 때는 그 누구보다 과감하고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믿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 폐기된 자재하고 폐기돼 가지고 남아있는 대화가 되는 따뜻한 사람, 언제든지 내 개인적인 고민을 들어주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중소기업의 장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큰 조직에서는 개인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한 30여 명 되는 구성원들 개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좀 밀착해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도약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효도수당 같은 거,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매달 뭐 10만 원씩 회사에서 입금시켜주는 그런 효도수당 같은 거를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구성원들이 동료를 느끼는 방법이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이런 걸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가도 충분히 먹고 살고요. 그렇지만 구성원들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행복한 회사가 아니고요. 구성원들이 행복한 회사여야 되고요. 결국은 이게 선선한 구조가 되는 거죠.
좋은 직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주면 당연히 회사 매출도 늘어납니다. 그 회사 매출이 대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제가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지 제 소유는 아닙니다. 법인하고 개인은 엄연히 구별되는 거죠. 법적인 인간이고 저는 개인입니다. 단지 최고 경영자고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할 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업 이래 3배가 넘는 성장을 보이면서 날로 발전해 나가는 서울 시스템 렌탈. 사건 사고가 많은 건설 현장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보니 매 순간 위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대구 침산변조소였는데 저희가 설계한 대로 시공을 안 해서 2명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때 저희 협력회사는 부도가 났고요. 그때 저도 제가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때가 한번 굉장히 충격을 받고, 두 번째는 반도체 청주 공장 정설할 때였습니다. 거의 삼중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자재가 모자라서 자금난도 겪었고, 또 현장에서 저희가 시공은 하지 않았지만 중국인 근로자가 또 2명이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협력업체다 보니까 심적 압박을 받았고요. 자재 공급을 못 해가지고 자금이 바닥나니까 은행 지점장하고 그 본전 심사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나 이런 거 해서 이렇게 갚을 테니까 10억만 좀 주십시오. 그 설계 도면하고 공사한다 하는 신문 기사 그걸 들고 찾아가서 한번 읍소를 해봤습니다. 편지도 써보고 운 좋게 그 담당 지점장님도 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수석 심사역이 저희한테 안 해주기 위해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생각을 바꿔서 아 여기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한 7시 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사실 안 해주는 구실을 만들려고 현장을 왔는데 와서 보니 대표님 회사 해줘야 되겠다. 한번 믿어보겠다. 상환 계획 꼭 지켜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3년 만에 그 10억을 다 상환했습니다. 한 달에 3,300씩 해가지고 저희 회사가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정말 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며 회사를 성장시켜온 서울 시스템 렌탈의 류종렬 대표. 회사를 키우며 인생의 가치와 사업의 가치도 다시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고요. 왜 바뀌었냐면은 거기에서 희생되신 분도 한 가정의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는 불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구성원들한테도 가급적이면은 회사 이익이 좀 덜 나더라도 좀 배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대기업만큼은 복지는 아니지만 찾으려고 하고 있고 또 시행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가 앉아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12시간도 야근도 하면은 앉아서 일을 하니까 살이 엄청 찌게 되는 거라서 사장님이 그걸 걱정하셔서 헬스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몇 킬로까지 목표 금액이면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주겠다라는 이제 건강 위주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이벤트 같은 것도 개최를 많이 해주십니다. 수많은 위기들을 헤쳐나오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고 외치며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매 순간 고민하는 류종렬 대표. 서울 시스템 렌탈의 회사 사운도 궁금해집니다.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는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의 사원이에요. 저희는 의사결정은 수직적이보다는 수평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큰 의사결정 외에는 대부분 영업팀, 관리팀에 위임한 상황입니다. 빠른 의사결정이 결국 회사를 성장시킨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끝에 보면 뭐 될 때까지 한다는 말은 그게 결국은 끈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저희 회사의 어떤 성격하고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고 선진화된 한국의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며 성장해온 서울 시스템 렌탈. 하지만 더 나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 류종렬 대표는 매일 밤 고민을 거듭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굉장히 지금 뭐 위기라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돌파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재는 언제든지 나갈 때가 있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사실 원자재 값이 가장 많이 올랐는 거는 러시아 전쟁, 그리고 자원의 고갈,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철강제도 사실
이게 탄소를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는 그런 공해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용광로에서 전기로로 바꾸고 있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됐든 자원은 유한한 거니까 그 유한한 거 안에서 또 새로운 걸 찾아야 되고 또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해외 박람회나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가설 기자재가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는지 이런 것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시스템 동바리를 통해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드는 것. 새로운 건설 현장 트렌드를 만들어내며 성장해온 서울 시스템 렌탈. 기업 경영 컨설팅 전문가는 서울 시스템 렌탈의 성장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서울 시스템은 창업 이래 시스템 동바리 임대 및 시공의 한계를 걸어온 전문적인 회사로 우수한 선진 공법을 국내 건설 현장에 도입해 보다 큰 가치 창출을 이루기 위해서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급변하는 건설 현장 속에서 안전한 시공 토대를 마련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로 매년 20%가량의 성장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어떤 추세로 성장하고 있을지 추측해 보았을 때 이 기업은 설계 기술력과 임대 물량의 규모와 대형 고객사를 보유함으로써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 순간 고민하며 안전하고 선진화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서울 시스템 렌탈의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요? 안 돼도 되게 하는 정신. 그리고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 이런 말씀이 하셨지 않습니까? 해보기나 했어? 해보지도 않고 다른 포기하지 말라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글귀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우중 회장님의 세계를 넓고 할 일을 많다 그랬잖아요. 저는 나이도 이제 중년을 넘어서 이제 가고 있지만 다시 내한테 젊은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진짜 세계를 누비는 그런 기업을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지금 또 뭐 제가 힘 닿고 건강이 허락하는 나는 기업을 성장시킬 거고요. 그 성장시키는 결과물은 저희 구성원들이 나눠갔지 저 개인이나 저 가정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제가 사회 받은 거를 일부 돌려줘야 될 의무도 있는 거니까 건전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게끔 저도 그 구성원의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에 대한 의무감이 없던 시절부터 현대화된 선진공법을 도입해 건설 현장 사건 사고를 줄이며 성장해왔습니다. 서울 시스템 렌탈은 한국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지켜온 중심이자 대들보와도 같습니다. 튼튼한 건물을 만들기 위한 기초, 뼈대가 중요하듯이 안전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서울 시스템 렌탈은 시스템 동바리의 임대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서울 시스템 렌탈은 영혼이고요. 생명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몸과 마음과 모든 걸 쏟아부은 회사고요. 저는 사실 이 회사를 창업하면서 이 회사의 운명하고 저 운명을 같이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기가 마지막이고 그래서 조금 더 간절을 하고 절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지금 즉시 바로 해내고야만은 추진력. 그 힘이 지금의 서울 시스템 렌탈의 성공을 만든 것이 아닐까요?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안전 지킴이 서울 시스템 렌탈의 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